우리 기군이 이래요. 우리는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집을 만든다. 각 지역별로 단열 기준을 충족하는 그렇죠. 벽체와 지붕을 구성을 해서 네, 맞습니다. 단축 시공으로 공급하는데 그렇죠. 그게 가격대가 얼마라고요? 나머지는 아빠가 지은 주택, 아내와 자녀들에게 플렉스. 아빠가 지은 집이야. 연화건축에서는 예비 건축주님들을 대상으로 방제 건축 및 제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예약 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화건축 대표님 모처럼 뵈러 또 산청에 있는 공장으로 달려와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 나가고서 방제 건축에 대한 인식은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인터뷰할 때만 해도 방제 건축 굉장히 생소한 키워드라서 예, 저도 좀 난해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방제 건축이라는 게 이래서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잘 말씀을 주셔서 혹시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여기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님, 오늘은 대표님께서 지금 시공하시는 연화건축의 모듈러 주택이 지금 골조 자체가 강화 경량철골조, 강화가 붙은 조금 더 내진 설계를 해서 강화된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통 경량철골조 이러면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엔 그냥 일반적인 벽식 구조랑 다르지 않겠다. 특히나 이제 모듈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당연히 일반 벽식 구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깐 대표님이랑 통화하던 중에 라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모듈러인데 라멘 구조가 가능해? 그래서 제가 되게 생소하게 들었어요. 지금 어떤 구조로 진행을 하고 계신지. 먼저 이 기술의 시작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처음에 2013년도 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크루즈 선박을 설계하고 제작한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디자인 일을 할 때 모 회사에서 크루즈 선박 설계를 동참해보지 않겠니 하고 노르웨이 쪽에 도면을 한번 본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크루즈선이라는 게 더운 나라도 갔다가 추운 나라 갔다가 또 태풍 치는데 막 흔들리고 염분에도 견뎌야 되고 이런 걸 봤는데 주택으로 이 방식을 이제 객실이라든가 구조 방식을 건축에 쓰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태풍도 올 수 있고 지진도 올 수 있고 그러면 배에 적용된 걸 똑같이 적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성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주택의 악조건을 다 갖춘 그 기술의 집약체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건축적으로 바꾸면 방제 건축이 저절로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평소 때 관심 있던 고건축, 저 방식을 건축에 접목하면 어떨까. 고건축을 전문하시는 장인들 찾아다녔죠. 그리고 논문 좀 보고 그리고 논문을 보면서 이제 현실하고 괴질감을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논문이라는 거는 학위에 발표하기 위해 정형된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이런 걸 다 한 개 한 개 주워 담다 보니 무슨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큰 테두리는 방제 건축이라고 하고 구조는 이름이 없으니 우리가 경량철골조에다가 강화를 붙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고 계신 강화 경량철골조가 일반적인 구조를 이야기할 때 기둥식 라멘 구조와 그리고 일반 요즘 아파트를 많이 설계할 때 짓는 그 벽식 구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라멘 구조에 가까운 설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주분들이 오시면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저는 목조가 좋아요. 저는 조적조가 좋아요. 저는 한옥이 좋은데 항토방이 좋은데. 그래도 한국에는 무조건 RC조죠. 이러기도 하고요. 철근 콘크리트 RC조죠. 이런데 근데 그 전에 방제 건축에서는 그런 개념보다 어떤 구조 방식을 선택할 건가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경량 철골조라 하지만 벽식 구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 보다는 건축주가 내 입장에서 장단점을 알고 이런 걸 원합니다 하면 저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데, 예전에 제가 백년주택 그리고 장수년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집이 오래 가려면 라멘 구조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드린 적이 있어요. 라멘 구조로 지었을 때 어떤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건축의 가구식 구조라죠. 그게 라멘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을 지을 때 주뼈대가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볼을 세우고 그 인방을 올려서 석가래를 놓고 네. 그러면 어떤 충격이더라도 하고, 그리고 라멘 구조의 장점은 내부의 벽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벽식은 그 벽 자체가 구조이기 때문에 뜰지를 못해요. 근데 라멘 구조는 지키는 기둥이 다 있기 때문에 평면의 구성 요소가 자유로운 거죠. 기둥과 보와 이런 것들이 모든 기준을 견디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적조의 내력 벽식 구조는 횡력 지진, 그러니까 횡력에 오는 거에 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개체 블록을 쌓다 보면 옆에서 오는 파라는 게 이제 힘에 대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라멘은 그걸 흡수하는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자막 보시면 라멘 구조는 보와 기둥 이렇게 돼 있고, 벽식 구조는 벽으로 이렇게 돼 있다. 라멘 구조는 아무래도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골조만 있는 상태인데 비용은 조금 더 왜 올라간다는 그러냐면 그 말씀이시죠? 골조가 다 견뎌야 되니까. 걔는 온전하게 힘을 다 그렇죠. 받으니까. 그리고 단열재로 또 별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벽식은 단열과 구조와 모든 걸 한 벽 안에, 그리고 슬라이딩 폼이라서 우리 아파트 짓는 으로 똑같은 걸 쭉쭉 뽑아 올리면 생산력도 뛰어나잖아요. 근데 라멘 구조는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구조를 일일이 다 수작업을 해야 되고 기준치를 해야만 우리가 내진의 강도라든가 다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라멘 구조가 생산력이 월등히 떨어지죠. 그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지금 공장에서 자동화로 집을 만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시대인데 예. 어떻게 보면은 연합건축에서는 좀 안 맞죠? 어려운 길을 좀 선택해서 가고 계신 거네요. 우리 직원이 이래요. 우리는 한 땀 한 땀 장인 정신으로 집을 만든다. 무슨 말이냐면 실리콘도 하나하나 쏘고, 우리 차량을 예를 들면 대량 생산을 해서 좋은 차를 사게 만드는 뭐 테슬라처럼 대량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어떤 제품은 고객에 의해서 그 평면에 하나하나 리즈에 맞춰서 하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제품의 질이 더 우선이고 저희는 저희가 추구하는 방식에 그 대량 생산을 하기에는 좀 힘든 구조인 건 맞습니다. 벽식 구조로 갔을 때는 조금 심플하게 그렇죠. 이렇게 생산이 되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좀 비용적인 세이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단독주택과 네.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대량으로 쫙 올라가잖아요. 네. 단독주택은 고객 리즈라든가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단독주택 중에 나는 방제를 하고 싶다면 대량 체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지금 연합건축에서도 지금 유튜브 채널을 네. 운영하시면서 내부에서 대표님께서 계속 방제 건축을 위해서 테스트하고 계신 것들을 네. 그 영상으로 공유를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저도 이렇게 10m에서 떨어뜨리는 거 보고서 아. 깜짝 놀라기도 하고 예. 뭐 다양한 지금 테스트들을 하고 계신데 예. 거기서 한번 이 구조에 관련된 걸 다룬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내용을 보니까 라멘 구조, 벽식 구조 말고 몇 가지 생소한 용어인데 하는 또 구조 방식이 있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런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구조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동식 모듈러 방식이다 보니까 큰 테두리에서 방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라멘식 중에 적층, 그러니까 하나의 구조가 좋아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화된 방식입니다. 그 구조를 하나하나 쌓아가는, 요거는 대기업에서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벽식이 적층이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중국 분들이 많이 하는 방식인데, 같은 모듈러인데 벽식을 먼저 해갖고 쌓아가는 방법. 근데 라멘식 적층은 부자재 긴결에 튼튼함을 답보를 하는데, 네. 벽식 적층은 잘못하면 구조재의 속도는 빠르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결합하는 부분 이런 거. 근데 저 부분이 제가 알기에는 옛날 대우건설 20년 30년 저도 그 현장을 가봤는데, 저 기술로 하와이에 진출할 때 제가 그때 한 6개월에 걸쳐서 현장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시도는 빨리 했어요. 했는데 그 기술을 계속 발전을 못한 거예요. 중국은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인필리식은 지금 현재 많이 담론화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인필리식은 지금 어느 데 많이 쓰냐면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아니면 테마가 있는 건물들의 인필리식은 뭐냐면 성냥갑 같은 것들을 철골로 해놓고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 라멘조는 그 구조 자체가 견디잖아요. 그럼 필요하면 이었다가 필요가 없으면 빼내면 됩니다. 큰 틀에서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그쵸. 안에다가
그렇죠. 맞춤형으로 끼워 넣는. 근데 모양도 인필리식은 엄청난 다양한 모양을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라멘조 같은 경우는 세상이 다변화되잖아요. 시대가 바뀔수록 건물이 변화해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벽식 구조는 변화하기 힘듭니다. 재미난 구조네요. 일단 네.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저렇게 지- 지으면은 예, 참 지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구조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주신 것 같고요. 대표님, 사실 요즘 다양한 영상 플랫폼들에 올라가 있는 영상들 보면 내가 직접 셀프 시공해봐야지 이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네, 많은 것 많죠. 같아요. 내외장재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근데 이런 거 인테리어적으로 내외장재까지는 내가 한번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조체는 사실 넘사벽이라고 생각이 들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연합건축에서 예. 지금 반축으로 예, 맞습니다. 구조체만 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실 생각이시라고 예. 들었어요. 많은 고객분들께서 연락이 오십니다. 나는 뭐 DIY 좀 잘합니다. 저는 인테리어 좀 해봤습니다. 아니면 제가 한 몇 년을 걸쳐서 제 집은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연합건축의 구조라든가 그 단열 시공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잘하는 기초 2mm 오차의 수평을 맞추는 것 좀 해주면 어떨까요? 이런 문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한번 현장 보시고 네.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지금 뒤에 예. 이게 강화 경량 철골조로 지금 지어지고 있는 구조죠? 예, 지금 현재 이제 가접 상태입니다. 가접이라는 거는 이제 풀 용접하기 전에 형태를 놓고 이제 고객한테 구조적으로 평면 형태를 정할 때 이렇게 하는 형태인데, 요게 저희가 하고 있는 강화 경량 철골조 구조체입니다. 이게 라멘 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이 중간이 벽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가변적으로 예, 예. 벽체를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형태가 자유롭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반축으로 예. 진행을 할 때는 요 강화 경량 철골조랑 예. 거기에 벽체가 또 붙어서 그렇죠. 나가나요? 저희가 이제 여기 오늘 한번 보여드릴 거, 네. 요 구조체에다가 네.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주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연화는 구조하고 이게 단열재 시공이 최고다. 그것만 좀 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그걸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반축 한번 보러 예, 갈까요? 예. 네, 대표님 지금 아까 그 철골조에 지금 판넬이 붙어 있는 그렇죠. 상태죠? 예.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저희가 반축용 창호를 안 단 상태도 있고 창호를 단 상태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창호가 틀릴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제작을 해드릴 수도 있고, 단 반축일 때 저희가 제일 하는 게 2mm 오차 여기 하부에 보시면 요 기초 있지 않습니까? 요 기초.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저희가 설치할 요 때 기초까지 보여드렸던 포함해서 음. 그래서 230에서 240만 원에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고객께서 구조체도 확인하시고 판넬도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실리콘 처리 이렇게 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 집을 이제 여기 이유는 내가 외장을 세라믹 사이딩을 붙이든 다른 걸 하시든 뭐 그거는 이제 고객의 이제 취향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포함되는 걸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 콘크리트로 된 기초 위에 다중 기초가 될 수 있는 이게 바닥에서 30-40cm가 올라오는 각관으로 짜여진 그 예. 기초랑 예, 거기에 플러스로 강화 경량 철골조에 그렇죠. 거기에 벽체로 지금 판넬이 실리콘으로 맞닿은 그렇죠. 부분들이 다 밀실하게 되어 있는 네. 거에 지붕은 지금 이게 몇 T죠? 요건 260T입니다. 각 지역별로 단열 기준을 충족하는 그렇죠. 벽체와 지붕을 구성을 해서 네, 맞습니다. 반축 시공으로 공급하는데 그렇죠. 그게 가격대가 얼마라고요? 평당 230에서 40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평당 230에서 40 정도면 여러분 연합건축의 내진 설계가 강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밀실해서 단열 성능이 좋다기로 정평이 나 있는 벽체와 지붕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쪽에 인테리어 그리고 바깥쪽에 외장재 시공만 별도로 하시면은 이제 집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공장 산청에 있습니다. 달려와서 짓고 있는 과정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신뢰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좀 장비 사갖고 네. 나무 자르고 네. 딸방 아들방 내가 직접 하고 아빠가 다 했어 이런데 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힘드니까 그렇죠. 예. 골조까지는 쉽지가 않으니 그렇죠.
연합건축을 통해서 골조를 반축으로 짓고 나머지는 아빠가 지은 주택. 아내와 자녀들에게 플렉스, 아빠가 지은 집이야, 이런 플렉스 한번 해보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조체는 저희가 공장에서 재단하기 때문에 현장 제작도 가능합니다. 온사이트, 오프사이트 다 되는 네, 방식이랍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방제건축을 지향하고 계신 연합건축 대표님 만나 뵙고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소식으로 반축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저렴하면서도 방제건축의 노하우가 집대성된 그런 골조를 또 안전하게 지어서 거기에 내가 살만 붙여도 되는 또 그런 건축 방법이 있다는 새로운 소식까지 전달을 드렸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다른 기초 관련된 이야기도 다음 편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 봐야 단간 파이프 하나가 5천에서 6천 원이니까 아, 그래요? 얼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 장비 빌리는 거에다가 그렇죠. 땅에도 옛날 어른들이 백신을 놓았습니다. 그 백신 놓는 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건강하게 병 안 걸릴 방법을 공개할까 합니다.